특강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9월 4일 영어학습의 단계. 아까 예고한 대로 오늘은 이제 영어학습이라는 단계에 대해서 또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조합해서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걸 할 건데, 이걸 동영상으로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보셔야 될 영상이 있어요. 먼저 보셔야 될 영상은, 만약에 제 강의를 아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그들이 영어를 잘하는 진짜 이 영상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시간관리라는 동영상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은 온라인 강의 무료 특강에 시간관리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걸 꼭 보시고, 또 더 좋은 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뭐가 있죠? 한영민 어학원의 살아남기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봤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걸 한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간단 30분이면 끝날 텐데, 제목을 이렇게 시간관리 2.0 영어학습의 단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영민 어학원이 SF, SO, MO, TO 이런 순서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영민 어학원에서 SF, MO, SO, MO, TO가 각각 과정이 몇 개월 과정씩 있나요? SF 4개월, 6개월로 늘어납니다. 6개월 늘어났다 칩시다. SO는 6개월, 8개월이죠, 이제. 그러면은 MO는 8개월이에요. 그럼 다 더하면 몇 개월인가요? 이제 8개월이거든요. 16에다가 20개월이거든요. 그러면 6, 8, 8, 16, 22군요. 네. 22개월은 군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22개월 동안 SO, SF, SO, MO를 들으면은 영어를 매우 잘하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라고 합니다. 솔직한 그게 저의 답변이에요. 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똥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그린 겁니다, 지금. 이거 뭘 그린 걸까요, 지금? 단계. 이제 SF는 보통 이제 수업 교재가 몇 살 정도의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말. 유치원 5살, 6살 이 정도. 그리고 SO는 초등학교, MO는 중고등학교 이상, 그리고 TO는 그런 성인들, 교육받은 성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단계를 했냐면, 영어 잘하는 방법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했었나요? 영어를 원어민들이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많이 접해서 그 사람들이 떠올리는 말을 나도 떠올리고 들었을 때 다 내가 들어본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 아이들 5살, 6살짜리가 그간 5, 6년을 살면서 들은 영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듣고 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을 다 듣고 걔들처럼 쓸 수 있게 되면 SF 단계 된 겁니다. 그런데 SF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되나요? SF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SF 내용 얼마나 되나요? SO보다 많나요, 적나요? 적죠? 얼마나 적어요? 많이 적죠? 그러면은 많이 적어요. 자, SF에서 다루고 있는 분량을 해서 분수로 따지면 몇 분 될까요? 한 번 할 때? 2분, 3분? 분. 1분, 정말 얼마 안 되네. 1분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20번 하면은 20분이죠. 그러면 한 권이 20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몇 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4권으로 이루어졌죠. 그럼 20분씩 하면 몇 분입니까? 다 더하면. 80분이죠. 그럼 여러분 80분 동안 나와 있는 영어를 다 들으면은 미국 이 5살짜리가 모두 접한 영어를 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SF는 무슨 뜻이냐면 요만큼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 아이 5살짜리에서 7살짜리만큼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나온 거 말고 이만큼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다 들어본 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교재를 그러면 SF를 막 한 87개월짜리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1분짜리로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왜 1분짜리로 했어? 어떤 사람은요, 1분짜리를 다 하는데도 벅차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분 하고도 시간이 남아요. 그럼 그걸 수준을 누구한테 맞추는 겁니까? 중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또 낼 수 있는 시간 다르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 투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투자할 수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정도 난이도의 정말 많이 쓰는 말들로 이루어진 교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최소한 소화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수준에 달하는 다른 많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이외에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투자해서 이거를 다 섭렵하시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제가 얘기하잖아요. 동화책 읽으라고 막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러면은 SF를 들으면서 하루 종일 수업을 했는데 오늘 내가 3시간밖에 안 나요? 3시간 했는데 간신히 수업만 끝났어. 그럼 첫 달에 그랬어요. 근데 다음 달 됐는데 똑같이 시간을 투자했더니 이거 하고 시간이 남네? 1시간 반이 남아요. 그럼 그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난이도의 글들을 또 구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2달, 3달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리고 시간이 예를 들어 또 3시간이라고 예를 들을게요. 그러면 똑같은 3시간이어도 3달째, 4달째 되면은 내가 교재 말고도 다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늘어나겠죠.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그렇고요. 그럼 이제 그 안에다가 동화책, 그 관련 교재 이런 걸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차곡차곡 채워서 이걸 채워 넣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됐다라고 해봅시다. 하루에 막 35시간을 하루에 투자했어. 그래가지고 미국 아이들이 5년 동안 들어봤을 법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어. 성인이니까 또 아이들보다 유리한 점도 있거든요. 의식적으로 다 해서. 그렇게 됐으면 이제 진짜 미국 아이들 5살짜리하고 얘기하면 이 말이 너무 잘 통해. 사고방식 똑같아. 됐어요. 그럼 이제 SO예요. 이렇게.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 단계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SO는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2, 3학년 이제 5살짜리가 2, 3학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5살짜리가 2, 3학년 되면.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역시 어때요? 첫 달 딱 들어갔더니 SO도 역시 이만큼 하는 거예요. SO에서 교재가 훨씬 분량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아이가 미국 아이 10살짜리가 그간 들었고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훨씬 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루면서 또 어떻겠어요? 갑자기 5살에서 10살로 올라오니까 어렵죠. 다 다루기가. 처음에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가진 시간 또 3시간이라고 합시다. 3시간이니까 턱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2달, 3달째 되니까 다 다루고 시간이 남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또 같은 정도의 수준의 영어를 가지고 계속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 저건 내가 써야지. 단어 정리도 하고, 문장도 외우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써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10살짜리 아이가 봤을 법한 영어는 내가 다 봤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몇 개월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M으로 올라. M호 또 어때요?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16살이 됐네? 10살이 16살이 됐어요. 어떻겠어요? 이거는 딴 세상이야. 여러분, SF에서 SO 올라온 분들, 첫 달 느낌 알죠? SO, 모르세요? SO에서 M 올라온 분들, 첫 달 느낌 아실 거예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날 10살짜리 아이들이 쓰던 말과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M 올라왔더니 무슨 저기 양적 완화 FRB가 나오네?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첫 달 똑같이 3시간 투자했는데 턱도 없어. 반도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 이건 나한테 수준이 안 맞나.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이가 올라가면 다른 주제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16살짜리가 접한 내용은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근데 MOE도 역시 수준을 맞춰가지고 이 정도 한 거예요. 이렇게 쫓아고 했어. 그럼 역시 첫 달에 하다가 2달 힘들었어. 그럼 이제 3시간 안 됐는데 좀 하니까 1시간이 남았어. 그럼 이제 또 뭐예요? 신문 구에다가 하루에 1개씩 보고. 이렇게. 그럼 이제 5살째 되니까 하루에 1개가 아니라 더 볼 수 있겠네? 그럼 매일 신문 보는 거야. 막 3개씩 보고, 뉴스도 하루에 1개씩 보던 것 같다가 더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또 비슷한 내용을 차곡차곡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여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를 알파벳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미국인 고등학교 졸업생들만큼 쓸 수 있으려면요. 정말 그 시간이 미국인 고등학생만큼 영어에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미국인 고등학생이 16살 때 될 때까지 영어를 했는데 난 영어는 알파벳밖에 모르는 상태였다고 하면은 그 16년이라는 기간을 미국이 투자한 만큼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점은 뭐냐면은 비효율적인 것들을 제해버리고 성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NIH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MO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MO 8건 하면 다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학원의 어떤 그 모토가 뭡니까? 영어가 습관이 되는 곳. 그러면 그 기간에 뭐를 해요? 여러분 능력에 맞게 그런 습관을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또 가져다가 계속 쌓아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영어를 완전 못하는데 1년 뒤에 달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1년 안에는 죽었다 깨나도 이만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는 할 수 있냐면 공부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익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하다가 이걸 끝내고 M 올라가는데 힘들어 차곡차곡 해주면은 이 분야에서 알아낼 게 많긴 하지만 이제 딱 보면 대충 감은 오는 정도. 이제 문장의 틀이라든지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게 감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뤄본 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딱 개념 대충 오시죠? 이제 MO가 끝났어. 그 다음부터 어때요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30년씩 했어요. 근데 나는 저기 건축학도야. 한국의 건축학도야. 이 사람하고 의학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못 알아먹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전문 분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다뤄야 될 분야가 방대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의사통화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내가 책을 가지고 뭐 의학을 공부한다든지 내 대학에 가서 아니면 건축을 공부한다든지 심리학 공부한다든지 그 영어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O 단계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얼 하건 MO 단계로 단계 정도의 수준까지 여러분이 다 다뤘다고 하면 무얼 하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어를 이용해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치중을 해가지고 책을 볼지 공부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이상은 제가 얘기했죠. TO는 영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고. TO는 통역대학원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뭐가 된 사람들이 MO까지 이제 영어 이제 모르는 내용이 거의 없어. 미국 16살짜리 아이들이 아는 내용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미국에 살아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상당히 문화적인 거 있죠. 여러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미국의 유행어가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3년 전에 느낌 아니까. 그럼 뭔 얘기야? 그럼 우리 느낌 아니까 하면 바로 누가 떠오릅니까? 누구지 그 저기? 김지민인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두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부분 못 들어본 게 없을 정도까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 됐어. 여전히 많이 알지 못해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갖췄을 때 생활하다 보면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정보를 습득하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신문을 매일 보게 돼. 전 같으면 공부하듯 봤는데 이제는 정보 습득을 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 이런 얘기가 있었네? 이런 얘기 있어? 시간이 지나고 3년, 4년, 5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되면 그 기간 안에 계속 영어가 늘어요. 그 기간에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요게 쌓이게 되는 거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습관을 가져가지고 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떤 영어의 틀이 잡히고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의 경우는 계속 영어로 정보를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차차차 영어가 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저는 짬이라고 얘기해요. 짬. 짬 아시죠? 짬. 왜 짬이라는 게 생기게 돼서 몇 년 지나게 되면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영어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5, 6년, 6, 7년 이때 제 MO 정도 수준의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TO에 갑자기 왔어요.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있네? 보니까 딱히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계속 영어로 정보를 습득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3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3시간도 없어요. 2시간 막 있고 이래.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이거는 시간 관리 일부 강의에서 제가 언급한 거니까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뭐뭐 있었나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시니까 아시나요? 뭐뭐 해야 됩니까? 받아쓰기, 또 단어 정리, 또 문장 암기, 또 주말거리기, 또 이것만 하면 안 되죠. 단어 복습, 문장 복습, 또 받아쓰기 하기 전에 처음에 들어보는 거 해야죠. 그리고 또 리딩할 땐 요약도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거 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컨텐츠, 이게 소리가 됐건 글이 됐건 컨텐츠를 두고 이걸 갖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내가 소화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하면 3시간 동안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사이클의 양을 미리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봤어요. 받아쓰기하고 뭐 확인하고 단어 정리하고 문장 외우고 딱 했더니 이거 1분짜리 하는데 그 난이도에 따라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SF냐 SO냐 MO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분 하는데 내가 딱 2시간이 걸리네. 다 외우는 데까지. 근데 내가 가진 시간이 3시간이야. 그러면은 2시간 딱 하고 1시간 동안 뭘 해요? 같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의 글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O에서 이따금씩 동화책 소개해드리고 MO에서는 제가 추가 자료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처음에 준비하는데 SO 준비하는데 내가 8시간이 있는데 처음에 그 8시간 다 해도 모자라. 그러면 그것만 계속 해야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했다면 시간이 점점 줄면서 2시간이 나오면 똑같이 그 2시간에다가 새로운 컨텐츠를 채워서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수준의 내용들을 계속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는 게 많아지고 들어본 게 많아지고 입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말이 훨씬 다채로워지고 능력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래야 됩니다. 원래는. 그 정도 나이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말들을 다 쓸 수 있으려면 그 아이들이 경험한 걸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M5 정도의 수준이 됐다. 그럼 저는 뭐를 기대하고 있냐면요. 최소한 SF, SO 단계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어느 정도는 많이 들어봤어. 경험이 많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영어를 실무에서 많이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MO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잘하더라고요. 쉬운 표현들이 다 입에 잘 붙어 있어. 왜 그러냐면요.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어떤 쉬운 말들을 쓸 수 있는, 눈으로 보거나 쓸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니까 10년 동안 일했네? 직장인이야. 근데 보니까 SF나 SO 정도의 수준에서 쓰는 말들을 대부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포멀한 문장을 만들기 어려워. 그래서 MO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딱 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포기했대요. 영어를. 그리고 그 이후로 손잡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영어 안 해도 난 살 수 있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SF도 막 이제 시작 단계야. 이런 분들의 경우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있어도 그걸 채우려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SF, SO, MO 마치면 영어 잘합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왜? 지금 말씀드린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출발 지점이 그간 인풋이 없기 때문에 그 간접 경험을 혹은 직접 경험을 해본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많은 걸 언제 채울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사용하게 되고 쉬운 영어는 보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정도의 나이대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어 수준의 영어들 많이 봤다면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방식만 익히게 되면 SF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크게 어려움 없이. 그럼 바로 SO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O 수준의 말들을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역대관 준비하는 사람 중에 5년씩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비추입니다. 비추. 정말 무슨 영어의 고시처럼 요즘에는 예전만큼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통역대관 실패해도 나중에 보면요 모르는 게 없어. 이따 보면은 그 내공이 짬의 내공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무슨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잖아요. 미국의 FRB에서 퀀터테티브 이징을 해가지고 양적 완화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얘기만 나와도 처음에 한 두 줄만 들어도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5년 동안. 맨날 보는 게 그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주제, 온갖 주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영어도 다뤄보니까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영어를 업으로 합니다. 통역대학원이 아니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통역대학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 어떤 나이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말들을 내가 지금 입에 붙여서 못 쓴다면 거기서 내가 가진 시간을 가지고 총 투자해서 완전히 내 거로 만드는 걸 똑같은 방식으로 옆으로 횡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채워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넘어가서 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늘리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뭘 찾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어디서 출발하는 게 첫 번째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 내는 사람하고 5시간 내는 사람은 2배 차이가 난다. 이건 제가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든 1차 목표는 수업을 들으시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100% 다 소화하고 시간을 남기는 것. 이걸 첫 번째 목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다가 비슷한 수준의 글들이나 소리를 갖다가 모아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TO는 안 그럴 것 같죠. TO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O에서도 TO는 수업 자료가 하루에 어느 정도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꽉 찬 걸로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됩니다. 성인들이 보는 책 걸로. 그리고 소리가 반이에요. 그리고 글입니다. 어떤 경우는 글 10페이지짜리 가지고 와요. 듣기 8분짜리 가져옵니다. 한 번 수업할 때. 8분짜리가 뭐예요? 그리고 한영도 해. 그 사람들 그거 다 하고 시간 내가지고 하루에 신문 아티클 5개씩 보고 리스닝 하는 거 막 하루에 또 별도로 5분씩 또 하고 하루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출발점 정하고 가지고 있는 시간 안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늘린 다음에 시간을 남기고 그 남는 시간에다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 넣고 이래서 차곡차곡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많은 표정들이 어두워졌어요.
SF 그냥 하면 SF 수준 되는 거 아니야? SO 하면 그냥 초등학교 2학년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 제가 여러분들을 속인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할 게 얼마나 방대한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 입장은 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처음에 1년 했다가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8시간 투자한 게 꽤 많긴 했지만 그때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생소한 주제도 많았어요. 근데 뭐는 생겼냐면 영어라는 언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트리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틀은 생겼던 거예요. 근데 다뤄본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표현력이 부족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다 놓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단계,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반에서 그 단계에서 요구하는 문장의 구조, 이거를 문법을 익히라는 것이 아니라 요 순서로 나오구나, 이런 감. 그리고 얘네들이 많이 쓰는 말들, 이거를 최대한 가진 시간 안에 넣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말들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살, 8살 되면은 기본 영어 틀은 다 갖게 되거든요. 미국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많이 하고 문법을 아는데도 그런 틀을 체득해서 갖고 있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문법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영민학원은 다른 것은 그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게 하나 덩어리 요 순서로 묶여 있습니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열심히만 따라오시면 그 반이 어느 반이건 간에 몇 개월이면 어렴풋이나마 그 틀을 익힐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 6개월, 1년이 지나면요. 확실하게 영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되겠구나. 자료를. 이런 것들은 생기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기숙학원을 만드는 거예요. 둘레 저기 철조망 쳐가지고. 왜 저기 뭐 양평 이런 데 가보면은 기숙학원, 재수학원 이런 데 막 철조망 있잖아요. 철조망 막 이렇게 아침에 11시, 아침에 5시 반 되면 마대자로 들어가가지고 따다다다다는 기상!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자! 암기! 실시! 와! 막 하고 수준별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막 18시간 동안 막 돌리는 거예요. 그 안에 막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요. SF 가능합니다. 영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몇 개월이면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SO도 할 수 있습니다. 한 6개월 안에면 SO 수준을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또 상당 부분 제가 참 고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특강을 하겠다고 만든 것도 그 취지가 뭐겠어요?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방대한 공부를 언제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럼 보셨어요? 어느 학원 다녔는데 6개월 다녔더니 막 미국인처럼 된 거 보셨나요? 여러분 근데 보면 대부분의 학원에서 스피킹 강의고 무슨 강의 이러잖아요. 자, 이 코스를 마치면 목표는 뭐예요? 기본 구문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미국인 누구처럼 말 수 있고 플루언시가 늘고 에모가 되면은 원어민 수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요. 한영민 학원에서 다루는 분량이 한 달에 다루는 분량이 다른 어느 학원보다 많습니다. 근데 거긴 그것도 안 되면서 3개월 코스래요. 3개월 코스를 마치면 다음 코스로 넘어가서 무슨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알고 있고 배우는 사람도 몇 개월 지나면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시작하세요. 워낙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은 이게 힘든 일을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저기 무슨 학원에서 요즘에 그 벽걸이 학원 다니는데 1년 코스 마치면은 이제 영어 유창하게 된대 라고 하는 거. 그냥 비웃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최대한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들처럼 미국 사람들처럼 영어 원어민들처럼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떠올린 걸 똑같이 떠올리고 이런 공부를 해가시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종종 얘기하면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이랬지만 사실은 그간 거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고 그리고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아무리 좋은 학교에 가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학교에 가도요. 아무리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특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